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국운을 거울다시피 해가며 조국을 싸고 도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어제 토요일 저녁에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주변에서 법무부 장관 조국을 반드시 지키자는 조국 수호 촛불 집회와 부정, 부패, 비리, 파렴치, 뻔뻔함의 백화점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조국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는 맞불 집회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국을 수호하자는 주최 측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노란 풍선, 발광 다이오드 LED 촛불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손팻말을 나눠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언론개혁 기레기 아웃, 검찰개혁 적폐청산, 정치검찰 아웃 등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해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검찰개혁 촛불버스가 전날 저녁부터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오후 2시 30분쯤에 수백 명이 광주가 조국이다 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집회 장소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집회 때문에 서초경찰서 앞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 사거리까지 1.4km 구간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또 서초역을 중심으로 동쪽인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40m 구간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와 우리공화당도 그 가까이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유연대는 1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조 장관 동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영장 전담 판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은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집회를 열고 친북 정권, 독재 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가족 사기단, 조국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60개 대학 학생들이 모인 전국대학생연합 촛불집회 집행부는 저녁 6시부터 마로니에 공원에서 조국 퇴진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주최 측은 대학생들은 정경심 교수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은 것과 검찰 조사의 이례적인 배려, 조국 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등 조국 일가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특별한 혜택과 호의적 대우를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 조국 피호 세력이 이런 일들과 무관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조국 사태는 단순히 조국 일가의 비리와 탈법, 편법을 지적하고 단죄하는 데 그치는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의와 불공정, 반칙 등을 절대로 용납하거나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아내 정경심 씨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시켰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은 허용하면서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조 장관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은 막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모펀드와 학교 채용, 뒷돈 수수 같은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번 사건에서 계좌 추적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던 겁니다. 웅동학원 문제와 관련해서 조 장관 모친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흔적과 조 장관이 56억 원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도 밝혀내야 하고
조국 펀드 투자금과 웅동학원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도 계좌 추적이 필요하지만은 그게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법원은 꾀병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회피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자수까지 한 돈 심부름꾼들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는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주범은 건강 상태를 참작해야 한다며 풀어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조 장관 부인이 휴대전화의 칩을 바꿔가면서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는 증언이 있는데에도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영장도 연거푸 기각됐던 겁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이와 같은 행태를 보면서 의아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가운데 영명한 사람들은 2년 전부터 명시적인 증거나 청탁, 명령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까지 꿰뚫어보는 묵시적 마법에 걸린 게 아닌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들어보인 꽃을 보며 이심전심으로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미소를 지었다는 가섭존자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다는 궁예의 관심법에 통달한 사람들인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명판관들이 알아서 기는 상대방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누구란 말입니까? 이 나라 판관들까지 쩔쩔매며 알아서 벌벌 기게 만드는 그 자는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구하는데 보탬이 되는 자들인지 아니면 나라를 아예 망해먹을 자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여야 할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번 대규모 시위와 직접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드러내놓고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조국의 사상적 원류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조국에 감춰져 있던 논문을 찾아내 특종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서 조국 씨가 서울대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란에 올리지 않은 논문 가운데 인민의 자율규범으로 법을 대체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는 조국 씨의 과거 논문을 찾아내 확인 보도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조국 씨는 1993년에 쓴 현 단계 막스주의 법 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실론이라는 것을 통해 자유주의 법학은 항상 자본주의라는 틀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막스주의 법 이론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중적 민주법학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조국은 자유주의 법학을 대체할 법사멸론을 소개하면서 입법과 법집행 과정의 민중 참여와 법제도, 법기구에 대한 민중 통제를 실현해야 하고 그 속에서 인민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함양시킴으로써 법을 대체해 나가자는 데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검찰과 같은 법기구를 대중의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 장관은 10월 초 자기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대규모 비난 집회가 열리자 나도 깜짝 놀랐다.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상적, 법적, 상식적, 인간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생소한 인간, 그런 면에서 아무도 그를 쫓아갈 사람이 없을 만한 이상한 자를 구군을 걸다시피 하며 꼭 법무부 장관에 앉혀두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절대자와의 묵시적 결탁이라도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